저 혼자만 알고 싶은 영화인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멋진 하루라는 영화이고요. 희수라는 여자 주인공은 전도연이, 그리고 조병훈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하정우가 연기했습니다. 영화 첫 시작은 경마장에 조병훈이 떠돌고 있고 그를 찾아오는 희수, 그 장면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1년 만에 조병훈을 찾아온 희수는 다짜고짜 돈 갚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1년 전에 병훈이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희수에게 35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완전히 망하게 돼서 돈도 갚지 못했고 현재는 잘 곳도 없고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35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였죠. 그치만 희수도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35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기에 그 돈을 오늘 당장 꼭 받아야겠다고 계속 재촉을 합니다. 이때 조병훈은 그 특유의 넉살과 낙천성으로 희수를 설득합니다. 내가 그럼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주변 지인들, 그들을 만나서 돈을 꿔서 350만 원을 갚겠다고 희수를 설득합니다. 주변 여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겠다고 말을 하는 조병훈을 보고 희수는 역시나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렇게 실없고 가벼운 그 사람 맞구나 라고 하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옛날에 했던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 1년 전에 희수는 조병훈이 너무 비전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의 곁을 떠났었습니다. 그를 좋아하지만 그가 너무 허무맹랑한 꿈을 쫓고 있었기에 결혼 상대자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 병훈이는 스페인에 막걸리집을 차리겠다는 등 그런 좀 허무맹랑한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혹시나 하면서 나타났는데 역시나 그 철없고 현실 감각 제로인 그 상태 그대로였던 거죠. 여기서 희수는 살짝 안심합니다. 내가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어쨌거나 이 사람을 선택했어도 행복하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는 거였겠죠. 어쨌든 그 허무맹랑한 조병훈의 그 돈을 빌리러 가자는 그 제안을 희수는 받아들입니다. 당장 350만 원이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둘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병훈은 자신이 알고 있는 친한 여자 지인들을 한 명씩 찾아갑니다. 중년의 여자 CEO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환경의 여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능청스럽게 돈을 빌려옵니다. 그 와중에서도 희수는 역시 이 사람은 참 한심스러운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편견을 갖고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편견 그대로 조병훈이라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굳은 표정, 냉소적인 표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점점 조병훈이라는 사람의 진 면목이 장면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여자 지인들이 찾아갈 때마다 그 여자 지인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녀를 배려하고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말을 가려서 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조병훈의 성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희수도 점점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똑똑하기만 하고 냉소적이고 차가운 사람인데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데 조병우는 똑똑하진 않지만 허허실실대지만 따뜻한 뭐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조병훈을 믿어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는 저 사람의 인생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했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고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병훈이란 사람이 보면 볼수록 알고 보았더니 그 사람 특유의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알고 보면 볼수록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릇된 편견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시종일관 어둡고 냉소적인 표정을 짓던 희수가 마지막에 병훈이의 어떤 행동을 보고 멀리서 그 행동을 혼자 보고서 씩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병훈이를 떠나게 됩니다. 그 행동에서 그 특유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병훈이의 장점이 여실히 드러났던 거거든요. 옛날에는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그 사람의 장점이었고 그 사람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자신만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즉 희수는 희수만의 방식이 있었던 거고 병훈이는 병훈이답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영화를 보는 내내 시종일관 병훈이는 희수의 그 톡 쏘는 말투와 차가움 뭐 그런 것들을 그 특유의 넉살 그리고 긍정성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많이 포용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가 나 있는 희수의 성격을 오히려 커버해 주고 있는 것이 병훈이라는 캐릭터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좀 능력은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평생을 함께 하기에는 병훈이처럼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훨씬 세상을 함께 살아가기에는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모가 나 있고 좌절에 쉽게 절망감을 느끼고 우울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희수 같은 성격보다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의 힘듦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그 낙천적인 병훈이의 성격이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 저런 방식으로 살면 이 힘든 세상이 참 유쾌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엔딩에서는 그 두 사람의 또 다른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엔딩의 장면을 보면요. 병훈이가 꿈을 이룬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마음이 많이 힘들거나 위로가 필요하거나 즐거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2008년에 나온 멋진 하루라는 영화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조병훈이란 사람 저 사람 뭐지? 싶은데 두 번째쯤 보면 정말 그 캐릭터가 그 성격이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라고 싶을 만큼 정감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 그다지 능력은 없어도 우리는 따뜻하고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우리의 힘든 상황을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게 토닥여주는, 감싸주는 그런 사람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조병훈은 바로 그런 정이 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멋진 하루라는 영화 리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